공사 중인 도로를 지날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공사 중인 데는 조금 뭔가가 좀 어수선하죠. 그래서 평소보다 속도를 더 줄여야 되는데요. 근데 뻥 뚫린 길에서 속도를 내다가 일어난 사고입니다. 자, 이곳 도로는 옆에 오른쪽에 시속 40km라고 이제 나옵니다. 제가 아까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옆에 표지판은 40도로입니다.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요 위에 보세요. 시속 98, 막 100km 정도로 달립니다. 그럼 제가 빠지면서 여러분들 영상 보실 텐데요. 누구죠? 우린 다시 사랑해야 할 민혜경인가요? 아니야. 누구죠? 민혜경이 아니라 까먹었네. 총 맞은 것처럼 그 부른 그 여자 노래 같은데요. 그 가수분이, 그 가수요. 하여튼 그 음악이 나옵니다. 갑니다. 제가요, 잘 몰라요. 참, 예. 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시속 40 지났죠? 황색 전멸등 피하면서 꽝. 자, 이 사고 났을 때 얼마였나요? 사고 날 당시에 다시 보면요, 시속 100이라 나오죠. 저 위에 100, 99 피하면서 만약에 이 트럭이랑 부딪혔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그나마 다행이죠. 이거랑 부딪혔는데 이거 돌멩이가 들어있네요. 물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드럼이라 그러네. 여기 이 안에 물을 담아두도록 되어 있는데 돌멩이 담아두면은 진짜 돌멩이랑 부딪히면 엄청 이제 충격이 크겠죠. 이번 사고 과실 비율 몇 대 몇일까요? 그리고 여기에 물을 담아놓지 않고 돌멩이 담아놓은 거, 그것을 갖다가 도로관리청의 잘못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우선 이 도로관리청의 잘못, 이건 부딪히면 안 되죠. 부딪히면 안 되는데요. 여기에 그런데 이것은 이제 도로관리 그 지침을 봐야 됩니다. 지침에 여기에는 물을 담아 놓을 수도 있고 빈통 있는 데도 있어요. 근데 빈통 바람 불면 날아가니까 날아가지 않도록 요 밑에 요만큼 돌멩이를 담아 놓은 데도 있고 물을 요만큼 담아 두는 데도 있고 물이 없으면 돌멩이를 담아 놓은 데도 있는데요. 만약에 이 사고로 사망했다 그럼 왜 여기선 이 충격을 받더라도 그냥 툭 넘어질 수 있도록 해야지, 완충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딱딱하게 담아놨냐? 그것은 요 도로관리청의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아마 그 지침이 있을 겁니다. 지침이. 여기는 그 충격이 됐을 때, 이 완충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담아놨어야 된다라고 돼 있다 그러면, 그렇지 않았을 때는 위험하게 담아놓은 것에 대해서 한 20% 내지 30% 책임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빼고 얘기하겠습니다. 맞은편 좌회전하는 차의 과실비만 볼 텐데요. 여기 40이라 나오네요. 40. 40도로에서 시속 100 정도로 달립니다. 이러면 안 되죠. 뻥 뚫려 있지만 시속 100으로 달리려면 중앙분리대가 있어야 돼요. 시속 80으로 달릴 수 있는 데는 다 보세요, 여러분들. 중앙분리대 다 있어요. 국도든 자동차 전용 도로든 고속도로든. 그렇게 중앙분리대가 있어야 중앙선 침범 차가 없고 또 좌회전하는 차가 없고, 그러니까 달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 중앙분리대가 없고 이렇게 중앙선이 점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사 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속 40으로 달리도록 되어놨는데 100으로 달립니다. 100으로 달리면서 이때 보이죠, 이때 시속 40이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이때 40이었으면은 빵 하면서 브레이크 잡으면 40이면은 한 20m 정도 멈출 수 있죠. 여기 멈춰서 부딪히대로 살짝 부딪히거나 그랬겠죠. 그리고 상대가 깜빡이도 안 켜고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깜빡이 여부는 미리 안 보이죠. 맞은편에 차들이 지나치면은 저 차가 가서 안 보입니다. 안 보이는데 여기서 저 차가 깜빡이 안 킨 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될까요? 보이는 게 지금인데요. 그래서 이번 사고는 깜빡이를 안 킨 것 같은데 깜빡이가 큰 문제는 없고요. 좌회전할 때는 직진하는 차가 있으면 좌회전하면 안 됩니다. 이 차가 완전히 지나가고 이 차들이 다 지나가고 시야 확보가 된 상태에서 차가 없을 때 또는 멀리 있을 때 좌회전인데 이 차도 급하게 들어왔죠. 급하게 들어오고 이 차 잘못했습니다. 그럼 100대 0일까요? 100대 0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40을 지켰으면 이 사고를 피할 수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 불박차 달려가고 동시에 같은 속도로 돌려오다 사고 났을 때는 신호등, 황색 전멸등이라는 것은 신호등 없는 교차로죠. 황색 전멸등입니다, 여기. 황색 전멸. 그럼 번쩍.
황색 전멸. 황색 전멸 등일 때 여기서 만약에 사고 났으면 아, 이때도 보이네요. 근데 이때는 잘 안 보일 것 같아요. 이때는 직진인지 아닌지 모르고요. 좀 더 갔을 때 이때쯤 느낌이 오죠. 이때.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불박차가 과속하지 않고 달리고 2차 들어오고 그래서 한 80대 20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과속했기 때문에 상대차가 잘못했지만은 그래도 70대 30까지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비접촉이기 때문에 70대 30이 아니고요. 부딪혔어도 피하면서 일어나는 거죠. 상대차 보험사는 부딪혔으면 80대 20인데 피했기 때문에 70대 30이다라고 얘기한답니다. 근데 부딪힐 걸 겨우 피한 것은 똑같아요. 부딪혔으면 더 큰 사고 났죠. 근데 이번 사고 불박청년도 만약에 이 트럭하고 부딪혔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답변했냐면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제가 그림 그려서 올려주신 거고요. 불박차가 이렇게 오다가 좌회전한 차를 보고 겨우 피했고 그 피 드럼통 부딪히면서 직진하던 불박차 가시를 70%라고 하나요? 그 근거는 뭐라고 그러던가요? 속도는 얼마였나요? 네, 교차로는 무조건 일단 정지해야 된답니다. 일단 정지해야 되고요. 황색 전멸등이어서 전멸등의 속도를 줄이자는 건 인정하지만은 그러나 일단 정지는 아닌 것 같다. 일단 정지는 노외지에서 나오는 차는 일단 정지해야 돼요. 일단 정지 후 안전할 때 나와야 됩니다. 나머지는 이제 일시 정지가 있죠. 일시 정지는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교통량이 빈번하거나 또는 좌우가 확인되지 않을 때 그때는 일시정지해야 되지만 지금은 일시정지할 상황은 아니죠. 일시정지면 없어요. 서행이죠. 서행. 네, 보험사가 교차로에서 무조건 일단 정지해야 된다? 그건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서행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40으로 달리다가도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뭐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속도를 더 줄였어요. 40보다 좀 더 줄였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게 잘못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브레이크 밟기 전에 100km에 쓴 것 같습니다. 이 과속이 문제죠. 비접촉 사고는 70대 30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부딪혔으면 80대 20인데 피했기 때문에 70대 30이라고 그럽니다. 이거는 피했기 때문에 70대 30이 아니고 보험사는 맨날 비접촉이면 60대 40, 70대 30 얘기하는데 그건 옛날 얘기고요. 그리고 더 큰 사고를 피해서 예방했는데 그게 제 잘못이라고 그럽니다. 그게 그 보험사 말은 틀리는 거죠. 엉터리죠. 제가 불박차 가시 30%라는 거죠. 그렇다면 시속 100으로 달린 점에 비춰서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불박차 30% 잘못 있다고 방송해도 괜찮을까요? 이렇게 제가 70대 30 본 것은 좌회전차도 빨리 왔어요. 좌회전차도 결코 느리게 온 게 아닙니다. 불박차가 과속해서 좌회전차도 팍 들어왔죠. 종합적으로 그래서 제가 70대 30으로 생각한 겁니다. 자, 이번 사고 다른 담당자가 연락와 대인 없이 100대 0으로 해줄 수 있다는데요. 그래서 좋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세요. 제가 손목 어깨 통증이 있어서 대인 접수를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병원을 못 갔습니다. 대인 담당자가 그런 대인 없이 대물을 100대 0 해주면 어떻겠어요? 그래서 좋다. 그랬더니 그 대물 담당자한테 얘기해 본대요. 그 대인 담당자 대물 담당 서로 얘기가 되었고 그러면서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확정이 되면 댓글 올리겠습니다. 그때 방송해 주시겠어요? 70대 30은 저한테 불리한 거니까 불리하게라도 방송하는 거 괜찮은데 이 대인 없이 100대 0으로 끝나면 해주세요. 그래서 댓글 주세요. 나중에 댓글 주세요. 불박 30%로 보입니다. 그랬더니 글이 올라왔습니다. 대인 없이 100대 0으로 끝났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피 드럼의 경우 자갈 채우고 드럼 위에 돌을 올려놓은 거 그건 어떻게 되나 이건 아까 전에 설명드렸죠. 그리고 또 이 황색 전멸등이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 해당되는지 그렇습니다. 황색 전멸등은 서로 조심하는 거니까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서로 조심해야 되죠. 황색 전멸등은 원래 평소에 신호등이 설치돼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은 차가 많이 안 다니니까 황색 전멸 해놓는다든가 낮에는 황색 전멸이고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는 전멸 신호를 해둔다든가 그런 경우죠. 그래서 황색 전멸은 신호등 없는 교차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신호등 있는 교차로는 빨강, 노랑, 좌회전, 녹색 또는 이제 빨강, 노랑, 녹색 세 가지가 있을 때도 있죠. 한편 전면 신호 중에 적색 전면은 일시정지를 했다가 해야 된다는 점에서 일시정지하지 않으면 그건 신호 위반이 되는 거죠. 자, 이 사건 판례는 법제처에서는 교통정리가 되는 교차로라고 하는 것 같고 판례는 교통정리가 없는 것이라고 나온 거 본 것 같습니다.
판례는 교통정리가 안 되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황색 전면 서로 조심해야 되니까요. 황색 전면은 신호등 없는 교차로입니다. 교통정리가 되지 않은 교차로입니다. 방송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이번 사고요. 이번 사고 불박차도 잘못했어요. 속도 줄여야 됩니다. 제한 속도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제한 속도 지키고 그리고 황색 전면 교차로에서는 저렇게 좌회전하는 있을 수 있어요. 좌회전하는 차가 나를 못 보고 저렇게 달려올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40으로 달리다가 또는 40으로 달리면서도 거기서는 조금 더 속도를 줄일 마음을 가지고 있었더라 그러면 그런 사고는 피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불박차 속도가 높았던 점. 물론 그래도 직진차 우선입니다. 좌회전에 들어올 때 직진차가 가까이 있었어요. 거의 동시에 들어가는 거죠. 속도가 높더라도 직진차 우선이에요. 만약에 직진차가 저희 좌회전에 들어올 때 직진차가 막 100m 저 뒤에 있었는데 시속 200몇십 킬로 사고 났다. 그런 경우는 좌회전차 우선이죠. 그런 경우는 현저한 선진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번 사고 불박차 속도가 높았던 거 앞으로 이번 사고를 만약에 그 화물차를 보셨으면 이 세상에 안 계실 뻔했습니다. 앞으로는 속도 낮추시고요. 항상 안전운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 보신 분들 불박차 운전자한테 나쁜 댓글 달지 마세요. 미쳤어. 그렇게 과속으로 달리고 그런 걸 달지 마세요. 본인이 나한테 불리한 거지만 그래도 방송에 쓰셔도 좋습니다라고 한 것은 그것은 다른 운전자분들도 나처럼 이런 사고 내지 마시고 당하지 마세요라는 여러분들께 도움되라는 그런 글이니까요. 모든 분들께 도움되는 영상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마칩니다.